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윤평중 한신대 교수 정치철학 담당 교수입니다만 이분이 한반도 이국 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다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국 체제,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두 개의 나라. 현재로는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헌법 제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강점한 반국가 단체이다. 따라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하는데 그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야 한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전쟁을 통하지 않고 제거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헌법 제1조입니다. 이런 헌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호칭을 할 때 북한 정권 또는 북한 당국 또는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을 양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는 1948년 12월 유엔 총회가 한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나라이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공인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이 규정입니다. 헌법과 유엔의 승인, 그리고 한민족 역사의 명령이죠. 우리는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1300년 동안 1민족 1국가였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국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통일로 가는 길에서 지금 남북 간의 대결의 기본적 구조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과 헌법과 어긋나는 한반도 이국 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다라는 이 논지를 조금 소개를 하면은 이 문장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 교수의 주장은 안개 속 한반도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히려 남북 이국 체제 모색이 급선무이다. 한반도 이국 체제는 남북한이 별개 주권 국가로서 음존한다는 명백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남북이 이런 현실을 수용하고 정상국가로서 수교해 상호 교류와 경제 협력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18일 유엔 동시가입으로 별개 독립주권국가임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전체 회원국 150국곳의 만장일치 승인이었다. 따라서 한반도 이국체제로는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남과 북의 두 국가가 결손국가에 불과하다는 분단체제론의 비판도 단호히 거부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갔습니다. 한반도 이국체제로는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는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대사를 교환해야 돼요. 외국처럼 대해야 됩니다. 동시에 통일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침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국체제는 결국은 통일 포기로 가는데 이분은 통일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통일 포기는 아니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통일에서가 아니라 굳건한 이국 체제의 정립에서 나온다. 한반도 이국 체제는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기는 그냥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단 한 가지 합리적 방안이다. 이는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1세기 단위로 확장할 때 나오는 불가피한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국 체제로 가면서 서로 교류해가지고 하나의 체제로 수렴하자. 뭐 이분의 성향상 자유민주 체제로 끌어들이자. 그 중간 단계로서 일단 국가로 서로 인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이분의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칼럼이 나오자마자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이 반헌법적인 윤평중의 조선일보 칼럼 해가지고 아주 단호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헌법적 가치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글이다. 부정한 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글이다. 여기서 유동열 씨는 무슨 헌법 대법원 판례로서 윤평중 교수의 논지에 출발점이 되고 있는 유엔에 동시가입했으니까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2008년 4월 17일 선고 전원 합의 재판결입니다. 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좀 안다는 사람들도 흔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왜냐? 유엔에 동시가입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유엔에 동시가입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유엔에 동시가입한 이후에 북한도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대법원 판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1991년 9월 17일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고 같은 해 12월 13일 이른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러한 1년의 남북 관계의 발전은 우리 헌법 전문가 헌법 제4조, 제66조, 제3항, 제92조 등에 나타난 평화통일 정책의 국가 목표 수립과 그 수행이라는 범위 안에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이런 남북 합의라든지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것은 헌법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4조 등의 헌법 제4조 등의 범위 안에서만 그게 유효하다. 그러니까 헌법을 최고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던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유엔에 가입한 것 자체가 다른 가맹국이 그 체제를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유엔에 동시가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국제법상의 통설이라는 것입니다. 통설. 그러니까 남북한의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상부적인 것인데 유엔에 두 나라가 가입한 것이 상호간에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지만 확실해야 될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우리가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가지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을 그냥 통상적,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윤평중 교수의 논거는 그러니까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8년 4월 17일 선고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 합의서, 남북 정상회담, 남북 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회담과 경제 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 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 경제, 법률, 군사,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국가로 볼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을 어떤 식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법으로 기준으로 해야 된다. 우리의 헌법을 넘어서는 어떤 규범도 없습니다. 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을 정치, 경제, 법률, 군사,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 첫째, 독재국가 아닙니까? 경제적 면에서 우리의 6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북한은 법률이 없습니다. 법치가 없어요. 김일성 교시가 법입니다. 그런 것은 나라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군사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침략한 전범 국가입니다. 이런 것은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정도는 뭐 깡패 집단 정도인데 이걸 무슨 국가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이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것이 헌법적으로도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치, 경제, 법률, 군사, 문화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윤평중 씨의 주장이 상당히 일반인들한테는 먹히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을 하니까 차라리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자유통일 그런 목표를 끊어버리고 북한의 인권 탄압 또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우리만 편하게 살자 하는 생각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평중 교수가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분은 아니에요. 또 2030 세대에서는 70%가 통일하면은 우리 부담이 커진다 하는 이기주의 관점에서 통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서 북한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주장이 무슨 친북적이라든지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 큰 함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북관계의 본질은 한반도에서 정통국가가 어디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투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정통성 싸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백기를 드는 겁니다.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통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북한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한반도 유일한 정통국가라는 그 위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자동적으로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결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기권하자는 겁니다. 기권. 이 싸움에서 기권하자는 겁니다. 싸움이 이게 너무 지리하고 얻어맞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이전투구하는 거 귀찮다. 창피하기도 하니까
기권하자는 겁니다. 이 패배주의입니다. 동시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공식적으로 통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통일을 포기 안 해요. 물론 합의해서 서로 대사수교하고 국가로, 그럼 무슨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 정권 또한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어렵더라도 자유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면 대한민국은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유통일을 포기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하나의 협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목표 상실입니다. 목표 상실. 그리고 도덕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2300만 북한 주민들이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살자 하는 심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북한을 중국으로 넘겨줍니다. 만약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군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왜 침범하느냐고 항의할 법적 근거를 우리 헌법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은 그냥 제3국에 개입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국의 북한 점령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서로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독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동독은 서독에 대해서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고 동서독이 외국처럼 대사 교환하면서 살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동독이 약하니까 그런 주장을 했는데 서독은 그 주장을 일축하고 끝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교류를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교류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류를 하더라도, 아니 교류야 뭐 형사하고 살인범하고도 서로 접촉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살인범을 양민으로 간주하는 거하고는 말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동서독 사이에 교류가 있고 회담도 있었지만 한 번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국가 원수끼리의 회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사 교환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독은 통일 문제를 내무부가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 국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북한을 외교부가, 그러니까 외무부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독에서 동독 사무를, 동독과 관련된 사무를, 그리고 통일할 때 동독을 자연스럽게 흡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독을 자기들 영토라고 규정을 해 놓으니까 새로운 헌법 안 만들었습니다. 서독은 통일할 때 새로운 통일헌법 안 만들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법 체제에 동독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지역으로 흡수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서독의 동독 흡수 통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절대로 동독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었고 외국을 설득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만약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했더라면 1989년에 동독에서 막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했을 때 서독은 동독을 향해서 통일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주변 국가, 특히 통일을 두려워하던 이 영국, 프랑스가 견제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반문명적인 것입니다. 반헌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반문명적인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라는 것을 한반도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 주면서 교류하는 것은 이 부도덕한 겁니다. 국가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존재예요.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같은 테러 집단, 학살 집단, 마피아보다 더한 범죄 집단을 두고 우리 동족이 맞아 죽고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겠다.
반문명적인 것입니다. 반문명적, 반역사적, 반헌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큰 유혹입니다. 요사이처럼 북한 핵 문제가 위기를 치닫고 있을 때마다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어디 북한이 멀리 어디 태평양 한복판에 이사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 이 유혹을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됩니다. 헌법을 확인하겠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의 영토를 강점한 불법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자유통일을 명령을 했습니다. 1조, 3조, 4조를 합치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킴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명령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틈이 없는, 한반도에서 정통국가는 하나여야 하고 그것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